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함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탈북 동지 여러분들께 꼭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서북청년단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는 좀 많이 아시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역사가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선뜻 이제 서북 청년단에 대한 이제 언급조차도 솔직히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최소한 저희가 그 10년 전이죠. 딱 벌써 이제 그 10주년 되는 시점인데 2014년도에 11월 28일이죠. 그때 이제 서북 청년단을 공식적으로 재건을 했습니다. 네, 재건을 하면서 제가 주된 목적이 그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너무나도 왜곡돼 있다. 그 왜곡돼 있는 그 가장 첫 단추가 바로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회. 네, 과거 처음에 이제 서북청년회라고 이제 불렸죠. 서북청년에 대한 평가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 대한민국 역사, 근현대사, 대한민국 건국사, 건국사에 대한 이제 역사가 왜곡된 이제 첫 단추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깃털이 되고 미랄이 되셨던 서북청년단 선배님들, 네, 당시 그 선배님들의 그런 결단과 그분들이 흘렸던 피, 그 고결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평화,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아예 불가능했었죠. 자유 대한민국 건국에 미랄이 되셨기도 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건국사에 있어서 정말 잊혀서는 안 되는 좀 아주 고귀한, 네, 그런 그 역사적 인물이 바로 서북청년회, 당시에는 서북청년회, 그 서북청년 단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선배님들입니다. 그분들은 뭐 굳이 제가 더 언급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북에서 내려왔던, 네, 그 대다수의 기독 청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제가 이걸 재건했던 주된 목적이 바로 그 서북청년단 선배님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분들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시발점이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 꾸준히 그 저희가 재건한 지 9년차가 되었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폭동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 4.3 폭동에 대한 역사도 너무나도 왜곡돼 있죠. 왜곡돼 있어서 그 역사적 현장에 직접 저희가 그 서북청년단 깃발을 들고 현장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그 계기로 인해서 아마 제주도민들께서는 양심이 있는, 네, 그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선한 양심이 있는 이제 제주도민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제주 4.3의 역사, 과연 그게 진실이었을까?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작년에 저희가 서북청년 깃발을 들고, 이게 보이시죠? 이 깃발을 들고 제주도에 내려갔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긴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 6월 22일 날 원주에서 통일음악회가 열렸었습니다. 원주에서 통일음악회. 네, 그거는 그 민주평통 원주 지회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이제 그 행사였는데, 그 자리에 이제 임진강 예술단이라고 북에서 탈북하신 이제 여성 그 예술 단원들이 이제 구성한 임진강 예술단에서 이제 그 공연을 했습니다. 1시간 반인가요? 제가 전체를 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감격스럽기도 했고, 한편은 많은 이제 더 눈물도 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여성 그 탈북민이시죠. 이제 그 사회자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지금도 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대한민국, 이 번영된 대한민국의 건설의 그 과정에 벽돌 한 장 얹은 적 없는 우리 탈북민들이지만, 뭐 앞으로 이제 잘 이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벽돌 한 장 얹은 적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탈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탈북민들께서는 아마 정말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되는 게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있죠. 이 대한민국의 가장 근간, 그 뿌리가 바로 북에서 내려왔던 지금의 탈북민들의 고향 선배들, 어찌 보면은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웃의 이제 그 어르신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선배님들, 지금은 탈북민보다 그 이전 같은 경우 6.25 전후로 해서 이제 그때는 실향민이라고 하죠. 실향민이라고 불리는데, 그분들이 없었으면요 지금의 대한민국 꿈도 못 꿨습니다. 네. 그분들이 계셨기에 그 남한의 공산주의자들, 남노당 세력들과 그들의 이제 무력 폭력 행위를 기꺼이, 네? 목숨 걸고 최전면에서 최일선에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뭐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장악하고, 이미 북한은 이제 김일성 그 소련 군부에 해가지고 김일성이 다 장악한 시점이었고, 남한마저 이제 남노당에 의해서 그들의 그 거짓된 선동에 쏟고 있던 남한 국민들, 뭐 70% 넘게 그 남노당에 가입했다고들 하죠. 네, 그런 이제 대한민국 정말 거짓이 판을 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되풀이되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으니까 그 역사가 지금 되풀이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이제 지금 탈북민들께서는 한 가지 정말 긍지를 가지셔야 되는 게, 지금 탈북민 같은 고향이죠. 지금 남한에 내려오시니까 그 실향민들 보면은 이제 실향민 다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이 1세대는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2세대 그리고 뭐 그 3세대도 있고 한데, 그들과 좀 대화 나누면 아마 고향, 우리 고향인데, 우리 고향 선배였네, 우리 고향 이웃이었네. 이제 아마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실향민 그 이북오도청이죠. 이북오도청을 통해 가지고 아마 지역별로 전국 이제 시군 단위까지 아마 그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단체 실향민 단체에서 그리고 이북오도 그 관련 단체에서 이제 탈북민들 정착에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자세한 말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탈북민께서는 지금 이제 정말 그 보람과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벽돌 한 장 얹은 적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초석을 다졌어요. 초석을.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오리지널 남쪽 사람이거든요. 오리지널 남쪽 사람인데,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부산 태생이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다 이제 그쪽 고향입니다. 부산 경남, 뭐 삼천포 이제 이런 쪽이 제 고향인데, 제가 서북 청년단을 이제 재건하는데 앞장섰던 이유도, 사실 저는 이제 20년 전에 제가 그 박사모라고요,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 그 박사모를 이제 창립하는데 이제 발기인으로서 처음에 이제 앞장서는 바람에 이제 지금의 이제 사회운동이 뛰어들었습니다. 벌써 20년 됐네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제가 만으로 31살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섰던 이유는,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그 탄핵이라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탄핵 정부를 맞았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요, 처음부터 공작이었습니다. 계획이었었어요. 탄핵 정국을 통해 가지고 정치 구도를 완전히 이제 갈아엎으려는 정말 무시무시한 업무였죠. 정치적 업무였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한나라당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끌려가는 그 정치 공작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어버렸고, 뭐 민주당 지금 추미애도 요즘도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추미애가 이제 그때 민주당 이제 대표였는데,
그 추미애 대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결국 그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노무현의 이제 큰 그림이었죠. 큰 그림이었죠. 탄핵 역풍을 통해 가지고 정치의 판도를 뒤엎겠다. 저는 일단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 눈에 그게 보였어요. 그때 시대 상황에 그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다. 국민을 속이고 이 정치의 하나의 변혁을 꿈꾸고 있다.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 나라가? 이 나라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너무나 염려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진짜 제가 뭐 어떻게든 나서고 싶은데 그래서 누군가 이제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을까 찾다가 이제 박근혜라는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그분을 찾게 됐고 저분이라면은 진정 이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구나. 저분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는 수 있는 거는 그래 저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목숨 내가 내어놔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제가 박사모 조직에 이제 처음 앞장서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 2004년이죠. 2004년부터 제가 박사모 그 운영진 부회장하고 이제 강원도 이제 제가 총괄 책임자를 맡으면서 그때 이제 이제 정치적으로 처음으로 활동하게 됐고요. 활동할 때 제가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은 너무나도 대한민국이 어떤 이제 국론이 완전 분열돼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인 거예요. 극과 극. 지금과도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좀 더하다 볼 수도 있겠는데 그때도 그렇게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역사가 되풀이돼서 그러는데 그때 제가 저하고 성향이 달랐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들도 저하고는 이제 그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관계죠. 신뢰가 있는 관계인데, 이 정치적인 관계 그 입장에서 너무나 극과 극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뭐 좌파니 우파니 뭐 이런 개념이겠죠. 뭐 보수니 이제 진보니 이런 개념이기도 한데,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저는 같은 이제 신앙인이기도 했고, 그분도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친구였는데, 야 이게 그래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은 하나님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뭔가 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이 나름대로 기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조심스럽게 야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그리고 노무현 그때 당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이제 신앙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이 대화를 나눠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더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자꾸 대화를 단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절하다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지 마. 뭐 정치적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지? 왜? 아무튼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도대체 이유가 원인이 뭘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인터넷도 검색도 해보고 많이 찾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 그러니까 일제 36년이라는 일본 일제 치하에 있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건국하는 과정 그리고 그 직후에 또 6.25라는 동란이 터졌죠. 그 과정에 대한 역사가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다. 건국의 아버지다.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짜 역사 인물이 최근에 뭐 건국전쟁이 영화 최근에 보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칭송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뭐 친일파니 뭐 독재자니 하면서 뭐 완전히 이제 반인륜적인 이제 이 반국가적인 이런 세력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됐지? 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나름대로 건국의 역사가 있고 건국의 아버지나 아니면 이제 건국 과정의 영웅들을 기리는 이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지금의 대한민국 과거 뭐 5천년 대한민국 역사가 있었다지만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신분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난한 그 굴레를, 네? 임금도 과거 조선시대 때는 이제 뭐 임금도 구제할 수 없다는 그 가난을 지금 거의 뭐 1세기도 아직 안 지났잖아요. 네? 그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그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있고 많이 이제 좀 닮아가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될 대한민국인데, 그런 그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이제 건국의 역사 과정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극과 극을 달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야, 그 전에 있었던 게 바로, 야, 서북 청년회. 야, 북에서 내려왔던 서북 청년회. 서청이라고 불리게 됐죠. 그 서청. 일제 해방을 맞이하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역사를 내가 알게 됐죠. 서북 청년단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분들, 근데 얼핏 찾아보니까 서북 청년단은 뭐 완전 깡패 집단, 테러 집단, 반일륜 집단, 그 이북에서 이제 그 부잣집 아이들이 자식들이 토지를 다 빼앗기고 토지 개혁을 통해, 김일성이 토지 개혁을 인해서, 그거 빼앗기고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핍박을 면하고자 남한행을 왔다가, 남한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했다라고, 온갖 이제 왜곡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세세히 살피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기독교 기독교 역사죠. 대한민국 이제 기독교 역사도 그때 알게 되고 같이 이제 접목시키면서 보다 보니까, 야, 일제시대 때 그랬구나. 일제시대 때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성했잖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네?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일본이 그 패망하기 그 직전에, 네? 패망하기 전에 완전 최후의 발악을 할 때죠. 그때 대한민국이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신자 참배까지 강요를 하면서 그때 기독교, 일본 그 침략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독교라는 그게 종교가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좀 적대시가 됐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나 이제 해외 어떤 그 선교사들 이제 눈치 보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결국 이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결국 모두 이제 무너졌죠. 굴복을 했죠. 네? 또 어떤 교단들은 결국 굴복하느니 차라리 그냥 해산을 하자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 해산을 하면서 이제 개빌조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투옥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산정현 교회죠, 평양에. 그 주기철 목사님 끝내 이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일 절개를 지켰던, 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으셨죠. 그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분은 대표적인 분이지만 또 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흘렸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기억하셨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스승이기도 했고, 스승이기도 오산학교의 스승이었던 이제 분이 그 조만식 선생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이제 우리가 정말 고찰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그 인물에는 고찰이 필요한데,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이게 그 38선이 그 소련과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그어졌지만, 이제 소련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설정을 한 거죠.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마라, 소련군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38선이 그어졌지만, 38선이 그어졌던 그 시점을 해가지고 그 기점을 해서 이북에서는요, 고당 조만식 선생이 그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 45년 11월 3일 날 평양에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합니다. 조선민주당. 그 조선민주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그 조선민주당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죠. 그 당 대표, 지금의 당 대표로 하는, 그때는 당수라고 합니다. 당수, 그리고 그 부당수라고 있는데, 그 당수에 이제 그 조만식 선생이 이제 직접 그 당을 이끌었고, 부당수에는 이제 이윤영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부당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고당 조만식 선생은 정말 독립가요, 선각자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뭐 남한분도 마찬가지죠. 조만식 선생님처럼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그런 한마디로 이제 그 시대의 선각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양 주민들은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거의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그 조선민주당에 다 입당을 하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기독교 정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은혜의 축복 가운데서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그때 그들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북한에서는 조선민주당이 이제 거의 주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소련 군부에 의한 김일성이가 그 조선공산당, 그들은 소수였지만 무력이 있었죠. 무력. 그러니까 소련 군부의 무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북한은 이제 조선민주당이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추축이 돼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반면에 38선 이남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남노당 세력들,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다 창업을 했잖아요. 여운형부터 해가지고 박헌영, 그들이 이제 그 건준위를 결성하고, 남한에서는 오히려 이제 공산주의가 그냥 지상낙원의 생각이죠. 공산주의 솔직히 그때도 그 시대에는 아마 나쁜 이데올로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그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이제 기독교 정신, 공동체 사상에서 이제 좀 비롯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제 남쪽 사람들은 다 경험을 안 해왔으니까 공산주의, 그냥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이제 선동을 당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신분제대 해가지고 거의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제 뭐 노비나 뭐 중인이나 그런 뭐 쌍놈이나 이런 이제 가정들이었는데, 공산주의 신분의 격차가 없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구분 없이 함께 다 같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다 같이 이제 나누는 공동체로 생활하네. 이것이 우리 과거의 노비였던, 과거에 이제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 이거 희망적이네. 제로 베이스를 같이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너는 할 것 없이 남쪽에서는 이제 공산주의가 막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거죠. 북한의 공산주의 원래는 자유 대한민국을 꿈꿨던 이제 조선민주당, 그분들이 이제 했는데, 그 공산당의 그 거짓된 실체들은 북한에서는 정말 뼈저리게 확인됐죠. 공산주의자들은 진짜 기독교는 완전히 그들과는 적이거든요. 그 기독교에 대해서만큼 이제 그들은 절대 이제 타협하지 않고 한마디로 교회를 이제 불태우고 기독교 하나님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에 굴복하지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기독교의 목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제거 대상이 됐던 거죠. 정말 이제 참담한 일이 벌어졌죠. 일제시대 때 그 신앙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런 이제 순교의 길을 걸었던 분들 계셨는데, 근데 해방을 맞이하고 진짜 대한민국에 이제 빛을 볼 때가 되었구나, 이게 강복이라는 그런 시간이 됐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웬걸 공산주의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그 좋은 거겠지, 북한 인민에게도 도움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그들의 그 폭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신의주 학생 반공의 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에서는 그 공산주의에 그 반대하는 운동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곳곳에서. 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죠. 북한에서는 한마디로 공산주의 그 실상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결국은 그들은 이제 조선민주당이 그리고 당수였던 이제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그 소련 군부의 감시하에 이제 평양의 고려 호텔에 이제 감금됐었죠. 감금되고, 이게 결국은 그 부당수였던 이윤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거 월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고당 조만식 선생님도 함께 그 남행길을 이제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이제 남아있는 1천만 북녘 동포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라고 자신의 얘기 남을 테니 이윤영 목사님, 부당수를 비롯한 조선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조만실 선생님의 이제 가족들, 자녀들, 부인까지 다 남한의 행을 이제 택했던 겁니다. 자,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결국 그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웬걸 남한에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해가지고 남한 국민을 다 쏟고 있었으니까 기망당하고 있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뭐 각 지역에서 이제 평안 청년회, 뭐 한북 청년회 해가지고 여러 이제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던 청년들이 우리가 남한에 있는 남노당 세력들, 그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이미 남한의 노동계보다 다 장악하고 그들이 건준위를 결성하면서 많은 남한의 청년들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그들이 거짓 선동에 대해서 맞서려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 서북청년회라는 그 단체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46년 11월 30일입니다. 그분들이 그 단체를 결성하면서 이제 정말 초기엔 다 아시죠? 그분들은 정말 남한 국민들이 공산주의 실상을 모르니까 실제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북한 실정 보호대회,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신의주 학생 방공의 그 사건이었죠. 네?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련 군부와 북한의 그 김일성의 공산당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 어떤 탄압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 실상을 현장에서 이제 그 남한 그 학교나 거리나 교회나 곳곳에서 이제 북한의 실정을 이제 고발하는 이제 실정 보호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알리니까 남한 국민들 깜짝 놀라죠. 북한은 야, 이 공산주의 해가지고 지상낙원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지금 그때 당시 언론들, 네? 그때 그 팔불출인가요? 신불출. 네. 신불출이라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개그맨이죠. 그때 당시 이제 만남가라 해가지고 말로서 이제 웃기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신불출이라는 이 친구도 이제 철저한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그 놈이 이제 전국을 이제 투어하면서, 지금 김재동 같은 놈이죠.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완전 공산주의를 미화하면서 북한에서 마치 지상낙원이다. 북한 인민들은 행복에, 겨우서 모두가 이제 고기국에 쌀밥을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한 국민들을 이제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내려온, 특히나 이제 조만식 선생이라면 남은 모르는 국민들이 없죠. 그런 선각자를 모를 수가 없죠. 그다 존경받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들이 북한에서 그때 한경직 목사님도 대표적인 분이죠. 신의주에서 이제 올라마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제 남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남한에 있는 교회에 이 진실을 알리니까 발칵 뒤집어지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진짜 그래? 이런 거 국민들이 뭣도 모르고 공산주의 실상을 모르고 이제 남노당에 가입했던 분들이 하나 둘 이제 남노당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이미 모든 조직들, 노동계부터 해가지고 정치, 어떤 사회 조직들 다 장악하고 있는 남노당 입장에서는 그 서북 청년회가 눈에 가시겠죠, 눈에 가시. 그 북에서 내려왔던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공산주의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알리니까 남한 국민들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죠. 네? 지금 남한 우리 탈북민 단체에서 지금 북한에 그 풍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풍선. 진실을 알리는 거잖아요. 진실. 그 시대에는 남한 국민들이 공산주의 실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직접 이제 유언으로 이제 정언을 하는 거죠. 육성으로 정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남노당이나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죽창으로 막 위협을 하면서 너 이 새끼 입 안 다물러? 이 북에서 내려왔으면 고향 버리고 내려왔으면 이 민족 배신자 새끼 하면서 하면서 입 다물고 있어. 왜 공산주의 뭣도 모르는 놈들 왜 헛소리하고 다녀? 이러면 입 다물으라고. 입 안 다물면 니네들 죽인다고. 이런 협박들이 이제 곳곳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때 서북 청년의 선배님들이 어떤 결단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의 위협에 우리가 굴복을 한다. 그들 위협에 내가 내 목숨 살자고 내 고향을 버리고 덩지고 내려왔는데 당장 남한에는 거처할 곳도 없고 터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먹고 살자고 이 진실을 덮어? 진실에 내가 침묵을 하고 그냥 입을 다물자? 그럼 거짓에 동조를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끝장났죠. 희망이 없었죠. 근데 그때 그 선배님들은, 서북 청년의 선배님들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했죠. 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미 북한에서는 우리 많은 동지들, 많은 가족들이 저 공산주의자들과 맞서다가 홀로 맨몸으로, 네? 신해주 학생 방공개 사건, 학생 또 중고등학생들이 맨몸으로 공산당 물러가라, 공산주의 물러가라, 김일성 물러가라, 소련군 물러가라고 외쳤을 때, 네? 결국 이제 김일성이 깜짝 놀랐죠. 북한 주민들 중고등학생 들고 올라가지고 김일성 뭐 때려 죽일 듯이 막 하면서 이제 공산당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막 그 공산당 지서라든가 그걸 이제 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그 소련 군부도 그러면 소련 이제 공산주의 그 이념 자체는 걔네들 유물 상한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목숨에 대한 이제 그 가치를 걔네들은 정말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련 군부에서는 신해주 학생 방공 뭐 이거 그 신해주 학생들 네? 공산주의는 공산당은 물러가라 소련 군부 물러가라 하면서 그 비무장 비폭력 시위를 하는 그 학생들을 상대로 전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기총소사 기관총을 갈겨버린 거예요. 이런 참담한 일이 이제 북한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자유를 찾아 남한에서 내려왔더니만 남한의 공산주의자들 남루당 세력들이 또 위협을 하네. 죽창을 가지고 찔러 죽이겠다고. 입을 안 닫으면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저 공산당이 얘가 이미 북한은 그들에게 이미 다 장악됐는데 나만 맞아 저들에게 뺏기면은 우리는 돌아갈 고향도 없다.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고심 끝에 그래 맞서자 죽기로 맞서자 그래도 저들을 제압하자 이런 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시대 상황이 지금과 거의 똑같죠. 네? 저 북한 주민들이 지금 남한의 어떤 이 시상을 지금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이 대한민국 지금 저 북한 주민들도 휴대폰 있다고 하잖아요. 인터넷도 접속이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많이 통제가 되지만은 네? 그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는 남한의 어떤 실상들, 네? 남한의 실상에서 여전히 김정은 그 3대 그 세습 체제에 있는 그 세력들은 철저하게 거짓으로 자기 주민들, 북한 주민들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 아닙니까, 현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세뇌를 당했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해가지고 북한, 중국 땅을,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중국 땅에 밟았더니, 중국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자유롭네.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이거 가치를 처음 경험한 그 탈북민들이죠. 그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서 기회의 땅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거 전혀 다르네? 정말 사실일까? 영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뭐지?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작게는 10년, 많게는 20, 30년, 50년 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조차도 남한의 진실을 깨닫게 되고서 남한을 동경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탈북을 했지만 결국 자유라는 그 경험을 하면서 대한민국,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번영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이걸 깨닫게 되면서 나도 대한민국 가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남한을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의 탈북 동지 여러분들.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북한에서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막 그런 고민도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정과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자유를 경험하고서 이 자유를 내가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과거 북에서 내려왔던 바로 그 서북 청년의 선배들처럼 결국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잠시라도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주민들
그 이웃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죠. 지금에는 내 고향에 있는 친지들도 이 남한의 실상을 모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 김정은 정권 해가지고 그 거짓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마음들을 진짜 얼마나 이제 정말 그 분노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 내 가족, 내 친구,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알아왔던 친구들, 이웃들이 여전히 그 거짓된 그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자각한다면, 뭐라도 하나라도 그 대북 그 풍선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작은 진실이라도 북한 주민들 알리고 싶은 마음, 지금 간절한 마음을 왜 모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금 대북 풍선 보내시는 분들 정말 값진 일을 하는 겁니다. 옳은 일들 하는 것이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좀 북한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죠. 뭐 김정은 정권에서 뭐 대북 풍선을 보내니까 걔는 뭐 오물 뭐 뿌리고 그러는 이런 미친 짓들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거짓된 세력들은 진실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들의 위협에 우리가 굴복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결단의 차이라고 봅니다. 과거 우리 서북촌의 선배님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을 알리기로, 남한 국민들에게 공산주의 실상을 일깨우기로 그분들이 결심을 했죠. 바로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시대 서북촌의 선배들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폭력, 그들의 무력에 만약에 굴복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 꿈도 못 꿉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라고 우리 얘기하는 건국 대통령 100% 실패했죠. 이번에 건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사실적인 이런 이제 역사적 근거나 자료들은 제가 이번 영화를 통해 다큐를 통해 처음 봤거든요. 저도 감격했는데,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건국의 그 최정점에 섰던 이승만 대통령, 바로 그 뿌리에 바로 서북청년단 선배들, 북에서 내려왔던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이 불가능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희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남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명예가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 이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어떻게 남한 국민들이 지금 과거 북에서 내려왔던 그 실향민들이죠. 북에서 내려왔던 그분들이 아니었다면은 오히려 남쪽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선택했는데, 공산국가를 선택했는데, 북에서 내려왔던 그들이 자신들이 남로당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서까지 진실을 알려줬고, 그걸 나를 일깨워줬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한 마음에,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서북청년단 재건에 나서는 것도 솔직히 많이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과 극과 극, 이제 그 좌우가 이제 대립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국론 분열의 가장 그 정점에, 가장 첫 시발점, 첫 단추에 바로 서북청년단이 있던 겁니다. 바로 서북청년단에 대한 평가가 좌익 세력들, 종북 세력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매도를 할 만큼 매도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단체를 재건을 한다? 이 단체를 재건하는데 앞장을 선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서북청년단 재건에 앞장설 때 그런 각오로 나섰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 과거 서북청년 선배들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의 그 협박, 죽인다는 살해 협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알렸던 것처럼, 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좌우 극한 그 분열을, 국론 분열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역사를, 역사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걸 이제는 중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북청년단 과거 선배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겠다. 그걸 북한 고향이 아닌 오리지널 남쪽 사람인 내가 나서야겠다. 왜? 그분들에게 은혜도 갚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제가 10년 전에 재건할 때는
뭐 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사실은 좀 조성이 됐었죠. 뭐 여러 가지 조성이 됐었는데 많이 어려웠죠. 저도 죽을 각오로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니놈들 날 죽일 테면 죽여. 기꺼이 나도 죽음 따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나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이제 내 목숨을 이미 오래전에 맡긴 바 됐거든요. 고2 때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다음에 제가 또 시간 낼 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서북청년단을 재건하는데 앞장서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죠. 야, 이 서북청년단이 이 시대에 재건이 된다? 나와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이게 원래 제가 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 과거에 역사に실존했던 단체를 재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염려와 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 자칫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선배들의 그 명예, 정말 그 고귀한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조직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조직을 재건하는 과정이라면 많은 이제 사람이 어차피 이제 그 실향민 2세 분들이 많고 또 탈북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의 이제 깨어있는 외국 동지들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지만 최소한 이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갖춰질 거라 저는 처음에 사실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올해가 딱 10주년 차인데 안 됐습니다. 전혀. 처음에 함께 했던 분들은 진짜 우리 서북청년단 재건의 첫 뜻에 이제 동의했던 한 분은 이제 그 운명을 달리하셨고 한 분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재건할 때 재건하던 거 초심으로 참여했던 분은 아니었지만 좀 뒤늦게 합류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좀 저 초심을 좀 잃었다고 봐야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제가 또 서북청년단을 제가 독자적으로 그때 제가 서북청년단 재건총회 할 당시에 제가 구국 결사대장으로 정식으로 제가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1세대였죠. 과거 서북청년 단원이셨던 그리고 이제 그 경남지부에 이제 그 선전부장이 있었던 손진 총재님이 있었습니다. 손진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 3대 총재로 이제 그분이 수락을 하시면서 저를 이제 구국 결사대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셨죠. 그분도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운명하셨지만 아무튼 이제 처음 이제 그 재건 그 이후에 그 조직들은 좀 무너졌었습니다. 그 초심을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제가 앞선 부분에서 이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제가 서북청년단을 이제 그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 목숨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역사 왜곡의 정점에 있던 제가 재건할 당시에는 제가 대변인이었거든요. 재건위의 이제 대변인이었는데 모든 좌익의 좌파 언론들은 이제 서북청년 재건된다니까 난리가 났었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 언론들 이제 조선일보나 채널A나 그 동아일보 이런 데서 이제 관심을 갖고 취재하거나 좀 인터뷰 요청할 거라 생각했는데 서북청년을 재건할 때요 보수 진영 언론에서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한 곳 딱 있었네. 그 잡지사 이제 그 미래인데 하나 이제 그 조우석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기자님이시는데 그분만 왜 제가 인터뷰를 좀 하셨고 보도를 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언론이나 방송들은 보수 진영 언론들은 다 침묵했어요. 서북청년 재건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두가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온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좌파 언론들 오마이를 비롯해서 한겨레, 경향, 뉴스타파를 비롯한 좌파 언론이란 언론 기자들은 전부 다 거의 빠짐없이 저한테 제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공세가 왔었죠. 서북청년단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느냐, 왜 그런 데 재건하느냐, 조목조목 얘기했죠. 왜? 전 이미 그 작년 이제 10년 전에 재건하기 그 전 10년이니까
20년 전 이제 박사모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건국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제 너무나도 평가가 완전히 극과 극이었던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20년 전에 저 서북청년단의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저분들 명예가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시작이구나. 이미 제가 20년 전에 생각했던 것을 10년 이후에 이제 서북청을 재건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언론의 좌파 언론의 인터뷰도 제가 다 응대할 수가 있었죠. 왜? 이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 모든 저도 확인을 한 것도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파 언론에서 당연히 걔네들이 우리 서북 청년들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조금이라도 말 실수라든가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서북 청년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제 저를 계속 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걸 저하고 인터뷰하고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오히려 서북 청년단의 역사적인 진실이 더 알려지기만 한 거예요. 더 알려지기만 했죠. 저는 제 얼굴 이미 다 공개를 했었고, 제 실명, 제 연락처를 다 공개하면서 활동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10년 전이면 41살이죠.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당시도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때는 초등학생까지 제가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서북청년단, 학교에서는 정말 깡패 집단, 테러 집단, 반일륜 집단 이렇게 정말 배우는데, 아니 아저씨는 어떻게 좀 보기에 멀쩡하게 생긴 아저씨가 왜 어떻게 이름도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하고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어떻게 그런 단체를 재건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너무나 그 아이들 입장,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제가 보여줬던 거예요. 그들이 그 용기 내가지고 왜 자기들이 배워왔던 서북청년단에 대한 이제 역사적 평가지 그들은 진실이라 믿었던 거죠.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 학생들과 이제 직접 하나하나 차근차근 궁금해하는 거다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과거 38선 해방 이후에 38선이 거졌을 때 38선 이북에서는 오히려 자유진영, 기독교 세력이 자유 대한민국을 꿈꿨고 38선 이남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국가를 꿈꾸고 있었거든. 건국을. 이게 대한민국 역사는요.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네? 뒤바뀌었어요. 원래는 북한 땅에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어야 되는 거고 왜? 북한 주민들 그걸 원했거든요. 남한은 공산국가가 건국됐었어야 됩니다. 왜? 남한 국민 70% 이상이 공산주의를 선택했거든.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죠. 북한은 소련과 중국과 접경하다 보니까 소련 군부가 장악을 해버렸고 오히려 남한은 이승만 박사 중심으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남한을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뒤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그들 대거 자유를 찾아 남한을 내려왔더니 남한 국민들은 완전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상에 젖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서북 청년단 결성과 남한의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다 보니까 이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밀렸죠. 결국은 온갖 그들 폭력을 다 제압을 했었는데 북에서 내려왔던 청년도 안 통하는 거야. 죽인다 위협에 눈알 깜짝 안 하는 거야. 네? 공산주의자들과 타협을 안 해요. 서북 청년단 왜? 공산주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의 공산 세력들은 남한의 남로당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은 서북 청년단 이를 갈았어. 이를 갈아. 서북 청년단 내려오면 걔네들을 꼼짝 못하거든요. 그냥 그 조직들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 왜? 오히려 남로당에 빠져있는 그 세력들조차도 서북 청년단에 내려와서 그들이 진실을 알리고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과 맞서니까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조차도 몰랐네. 깜짝 놀랐네. 북한이 그랬어? 북한에 많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없어? 북한에서 토지개혁 해가지고 많은 농사짓는 다 나눠준 걸 아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 지주들이 갖고 있던 땅 고난들을 공산당이 다 가져가 버렸네? 이런 진실들을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조차도 북에서 내려왔던 서북 청년단 그들의 그 설득과 그들의 진실된 정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 전향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향을.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되풀이가 되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네? 과거 운동권, 네? 기억나시죠? 과거 운동권에서 이제 민주화 외치면서 운동을 했던 그들조차도 그때는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막 대학가에서 많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막 그랬던 그 세력들조차도 네? 공산주의 실상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스스로 떠나잖아요. 스스로 전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향한 정치인들이 대부분 지금 국민의힘으로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는 또 그런 말들 해요. 그 국민의힘을 뭐 보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제발 착각들 하지 마세요. 국민의힘은 보수와 진보가, 참된 진보와 참된 보수, 물론 보수 중에는 아직까지 그 거짓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된 진보 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네? 국민의힘 보수정당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보수정당을 요구해서도 안 돼. 대한민국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된 보수 세력과 참된 진보 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네? 자전거 앞 뒷바퀴처럼 앞바퀴와 뒷바퀴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이 민주주의가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번영된 미래로 가는 겁니다. 네? 진보는 절대 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말이민주죠. 그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독재정당이지. 이재명 독자 아니에요? 그 이재명 본받고 뭐 존경할 만한 게 있나요? 사기꾼 아닙니까? 희대 사기꾼 아니에요? 그런 새빨간 그 사기꾼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나마 그 민주당 내에서도 깨어있는 정치인들, 깨어있는 진보진영의 그 정치인들은 이탈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네? 아직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양심 있는 진보진영 정치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거기 이재명이 이게 거짓된 그 진보 세력, 그 가짜 진보 세력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중국 세력과도 같은 그 세력들이 위세에 눌려가지고 있는 찍소리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은. 그러나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때가 되면은 그 이재명이가 정말 역사적인 심판을 받는 그 순간이 되면은 그때는 그들도 나름대로 용기를 낼 거라 믿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역사를 좀 뭐 오욕된 역사로 남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오욕된 역사의 중심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신들 쓰면 안 되잖아.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해요. 네? 그렇게 평생을 민주 외쳤는데 그 이재명의 독재 정당 밑에서 굽신거리고 있는 당신 스스로의 모습들 정말 자괴감이 안 느껴집니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충분히.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다시 돌아볼 게 많습니다. 지금 정말 희대 사기꾼 이재명이가 저렇게 득세하고 하는 이유도 다 우리 책임이에요. 보수진영, 자칭 보수라고 있는 바로 이들이 뭐 투개표 부정성이 거짓 선동에 미혹돼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네? 우리 안에 적들이 곳곳에서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도 못하고 피하 식별도 못하고 어설픈 거짓에 빠져가지고 거짓의 수괴인 이재명한테 맞서니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죠. 네? 놀아나는 거죠, 이재명의 농단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탈북 동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네? 제가 서북청년단을 재건했던 그 목적이 바로 과거의 그 선배들 서북청년에 대한 평가,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바로 서는, 한마디로 정말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이 서북청년단에 대한 평가, 역사적인 평가가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니었구나. 서북청년단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구나. 서북청년단이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결단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꿈도 못 꿨구나. 남한 국민들, 특히 저와 같은 오리지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에서 내려왔던 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누리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그 지금 이제 그 과거의 그 실향민 뒤를 잃은 저 탈북민들, 지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다 지금 자유를 찾아 탈북민들 바라보면 당연히 남한 국민들은 오히려 그분들 감사히 여기면서, 왜? 당신들의 고향 선배들의 흘린 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깃털이 다져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진강 예술단 그 단장이었던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지금의 대한민국 건국에 벽돌 한 장 얹은 적이 없는 탈북민이지만이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탈북민들이 북한 땅을 고향을 두고 계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기반이라니까, 깃털이라니까요. 네? 대한민국 건국 과정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그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라고 존경하고 그분을 이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누가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역사에 대한 완전 무지한 자들이죠. 박정희 대통령 오리지널, 일명 우리가 지금 말하면 빨갱이잖아요. 과거에 남도당에 했잖아요. 네? 해방 직후에 나 박정희 그때 뭐 중이었나? 네? 박정희 서위였나? 그분은 네? 그때는 남로당의 연락 총책이었습니다. 세포 조직의 셀 책임자였어요. 군부 조직 내에.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네? 6.25가 터지기 전에, 네? 6.25가 터지기 전에, 그리고 북에서 나왔던 서북청년단에 가서 남한 국민들 공산주의 실체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 남로당 세력들 이제 경계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군부 내에도 정말 그 남로당 세력들, 간첩 세력들이 정말 곳곳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그래서 숙군 작업이 있었잖아요. 숙군 작업. 48년, 49년도에 그때 아마 한참 됐을 겁니다. 그때 박정희도 잡혔거든요. 네? 남로당의 핵심, 왜? 박정희 형이었던 박상희 씨가, 대구 폭동 아시죠? 대구 폭동. 대구 폭동 당시에 한마디로 뭐 학교 교사였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는 공산주의자들이 지식인이었다니까요. 네? 지식인들이 좀 배웠다는, 좀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심취했다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었던,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했던 그 박상희, 그분이 그 대구 폭동이 거의 주역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군정의 그 경찰, 네? 경찰들이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살됐잖아요. 그 형이. 네? 바로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 뭐 결국은 그때 사형 위기까지 했지만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면 전향시킨 분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북에서 내려왔던 그분들입니다. 서북청년단. 그 서북청년단 그 선배들이 나중에 이제 그 대한민국 이제 초기에 이제 남로당 세력과 그들을 제압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을 이기고 나니까 그게 뭐 예순 반란 사건 이런 과정에서 그들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곳곳에 군이나 경찰의 곳곳에 이제 특히나 또 북한 이제 관련 뭐 호림 부대도 이제 그때 나오지만 아무튼 뭐 방첩대라든가 이런 데도 북에서 내려왔던,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험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공산주의의 그 정말 그들의 그 세뇌 공작이라든가 그 실제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들이 바로 군 곳곳에 방첩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방첩대원이었던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때 박정희죠. 박정희가 사형위기에 처해 있는데 박정희 시키면 전향시킨 거예요. 야, 당신이 알고 있는 공산주의 사실이 아니다. 지금 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체가 이렇다. 이런 진실을 알려주니까 박정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도 수도권 있었는데 공산주의 지상 나원이라 믿었고, 자기가 존경하던 형님이었던 박상희도 그렇게 남한에 이제 경찰에 해가지고 미군정하에 경찰에 해가지고 사살됐는데, 공산주의가 그게 아니었네.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이제 사형 위기에 놓였지만 결국 그 박정희가 전향을 하잖아요. 전향하는 과정에서 남한 군부 내에 있는 그 남로당의 그 조직, 핵심 라인의 그 조직들, 그분이 연락 총책이었기 때문에 연락책들을 다 풀어버렸잖아요. 방첩대에 풀었잖아.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일망타진이 됐습니다. 일망타진. 군부 내 곳곳에 잠입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6.25라는 이 동란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조직들이 일망타진됐던 게 바로 그 원인이 박정희 때문에, 박정희의 밀고라는 표현은 그렇죠. 왜? 그는 거짓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거짓에 세뇌되었다가 진실을 깨닫고 전향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실을 알린 거죠. 네?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제 간첩들에게, 지금 북한에 내려오는 간첩들에게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라,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한마디로 광명을 찾은 거예요. 진실을 깨닫고. 네? 그래서 그분이 남한 내에 그걸 알렸기 때문에 그때 숙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그때 이제 박헌익이가 결국은 미군정에 쫓기다가, 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그때 위조 집회 사건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김일성이 계속 설득해가지고, 야, 빨리 이제 북한에 이미 이제 선언군에 해가지고 군사가 군대가 이미 다 정비가 돼 있으니 빨리 우리 침략해서 내려가자. 서울만 점령하면 내가 이미 남로당 내 세포 조직들이 군부 내 곳곳에 있으니까 그들이 일시에
서울만 점령되면은 일시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 그냥 그 대한민국 바로 접수할 수 있다. 공산국가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라고 박헌희가 그렇게 당당하게 김일성을 설득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정편해가지고 일개 대대죠. 일개 대대가 월북하는 사건도 벌어졌잖아요. 월북하는 사건. 그 38선 경비를 지키던 일개 대대가 그 대대장이 이끌고 북한으로 그냥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이도 그런 걸 보면 야 진짜 군부내 이런 야 우리 동지들이 있구나. 이걸 믿고서 6.25를 감행한 거 아닙니까? 6.25 침략을. 근데 몰랐죠. 박정희가 그걸 다 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못. 박정희가 그때 그 조직을 다 부르는 바람에 군부 내에 있던 이제 남로당의 그 세포 조직들이 다 제거됐다는 사실들을 박헌영도 몰랐고 김일성도 몰랐던 거죠. 이게 대한민국 얼마나 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얼마나 진짜 이게 진짜 소설 같은 이런 일들이 하나의 기적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은 한마디 기적이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던 그 박정희 대통령도, 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이제, 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뭐, 3.15 부정선거는 이미 이제 건국 전쟁 통해 다 확인을 했지만, 그는 이승만 대통령 상관없이 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이기붕의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인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잖아요. 스스로 물러나셨잖아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 장악했죠. 그 이후에는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 아니면 거의 99%인가? 거의 99% 가까이 민주당이 그냥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국회 전체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이승만 하야 독재 정권 물러나 해가지고 그랬던 민주당이 그 국회 권력을 완전히 쥐었어요. 지금 어찌 보면 판박이죠. 지금 그래도 이놈들이 과반은 넘었지만 3분의 2 여기서까지 못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네? 그때는 아예 국회에 뭐 90%, 95% 이상을 이제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신파와 구파가 나뉘어가지고 또 내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해 했습니까? 과연 민주주의를 위해 했나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이게 역사의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었죠. 국민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네? 보릿고기를 해가지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가 있는데 정치권은 그때 당시에 정파 싸움, 당파 싸움 하느라고 나라가 개판이었죠. 네?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 지네들 독재자 돼가지고 결국 하야하고 물러났으면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줬으면 책임있게 가야 되는데 그놈들 개판,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세요. 네? 3분의 2에서 가까이 그놈들 200석 가까이 그놈들 가져갔지 않습니까? 책임있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똘짓대를 하잖아요. 막 나가잖아, 막 나가. 그게 그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판박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박정희 소장이 결국은 혁명을 일으켰죠. 5.16 혁명. 이것도 참 역사적으로, 저도 뭐 역사자는 전혀 아니지만, 저도 이거 20년 전에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너무 놀랬어. 내 스스로 검색하고 찾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야, 박정희 이 군사 구테타, 쉽게 말하면 구테타죠.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혁명이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미군정 입장에서는 경계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박정희 과거에 남로당 핵심이었는데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많았었어. 우려들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기수였던 그 6.4 5기생, 6.4 6기생, 5기생은 그들이 대부분 서북 청년단이 해산을 하면서 대거 이제 그 군부로 들어갔거든요. 군에 들어가면서 이제 포병 장교부터 해가 거기 들어갔는데 바로 그 6.4 5기생들이 거의 제가 대략 지금 알고 80%그 이상이 이제 서북 청년단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고향을 두고 있는 그들이 바로 그 박정희 그 소장과의 동기생들이었고, 동기생이 아니구나. 박정희 소장 한참 후배죠. 박정희는 뭐 한참 후배였는데 박정희 이제 일제 때부터 장교였기 때문에 그 6.4 5기생 6기생들이 박정희 소장을 이제 따르면서, 네? 5.16 혁명의 그 거사, 네?
민주당, 그때 당시 민주당이 나라를 완전히 그 망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을 때 그 혁명을 일으켰던 그 주된 세력들이 바로 그 6.4 5기생과 6기생 그들이 바로 서북청년단입니다. 북의 고향을 뒀던 그 선배들이었어요. 그들이 나서가지고 미군정이 그 미군부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행정부가 박정희 그 소장에 대한 이제 그 이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 아마 그는 얘기도 들은 적 있을 겁니다. 박정희 그 소장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김일성은 한때는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왜? 우리 공산주의자, 우리 동지인데 전향을 했다지만 그 전향 혹시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야? 혹시 이제 이때를 이 5.16 혁명,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전향이란 그걸 했던 거 아니야? 하면서 김일성도 사실은 박정희 5.16 혁명을 기대했었다니까. 기대하면서 바라봤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깨뜨렸느냐? 6.4 5기생 6기생이었던 서북청년단 선배들, 서북청년의 소속이었던 그 장교들, 그들이 박정희 중심으로 뭉치면서 5.16 혁명의 핵심이 됐잖아요. 바로 그들이 미 행정부를 이제 설득시키는, 그렇지 않다. 박정희 소장은 과거에 한때 쏘가서 진실을 몰라가지고 미혹됐었지만 그때 당시에 전향이 진실되었고 그 이후에 일관되게 반공사상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는 그분들이 앞장서가 그때 뭐 김종필이나 이런 사람들 나서가지고 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이게 보세요. 5.16 혁명조차도 북에서 내려왔던 그분들이 주축이 된 겁니다. 5.16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때 민주당이 그 썩었던 민주당, 말로만 민주 외치는 지금 더불어민주보다 낫겠다. 지금보다 낫겠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이제 썩을 대로 썩었잖아요. 완전히 부패할 만큼 부패했고 독재할 만큼 독재하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차라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일말의 양심에서 당명을 바꿔야겠죠. 근데 그놈들 양심이 없는 놈들이니까 끝까지 국민을 속이겠죠. 자, 북에서 내려왔던 선배들이 이런 대한민국 건국에 엄청난 기여가 있었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탈북 동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긍지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해방 직후에 있었던 그 서북청년단 그 선배들이 피와 희생뿐만이 아니라 그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정말 미랄이 계셨던,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1등 공신이었던,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이 대한민국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산다면은 바로 서북청년단 그 선배들 명예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분들 명예를 회복시켜야만이 지금 이 대한민국 정말 국론 분열, 종북 세력들, 지금의 그 좌익 세력들, 그들은 반민주 세력입니다. 거짓된 민주 세력이에요. 거짓된 진보 세력이고, 그들에게 기망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 바로 첫 단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의 첫 단추였던 서북청년단, 이분들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혼인부대는 제가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지금 이제 그 자유를 찾아 지금도 여전히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서 사선을 넘어오신 여러분들 바라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 건국의 근간이었다, 뿌리였다. 이 사실을 자각해 주십시오. 자각해 주시고, 제가 그런 과정에서 꼭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서북청년단은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당 조만식 선생이 있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서북 청년단 선배들은 그 조선민주당, 그 고당 조만식 선생이 이제 평양에서 창당했던 45년 11월 3일 날 창당했던 조선민주당이 부당수였던 이윤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거 월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월남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서울에서 조선민주당을 재건을 했습니다. 조선민주당을 재건을 했었어요. 그 재건된 조선민주당의 후보로 이윤영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종로에 출마를 합니다. 조선민주당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됐던 총선거 48년 5월 10일이죠. 유엔 성인하에 남한의 단독 선거였지만 5월 10일 날 있었던 대한민국 총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에 조선민주당이 서울에서 평양에서 창당됐던 그 조선민주당이 서울에서 재건이 돼가지고 그 조선민주당의 후보로 부당수였던 이윤영 목사님이 종로에서 당당히 당선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조선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첫 배치를 다셨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성만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그분이 이제 거기 국회의장 초기에 어쨌든 회의를 열어야 되니까 임시 국회의장을 맡으면서 이성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이성만 국회의장이 국회가 처음 열릴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시다 라는 그러면서 이윤영 목사님께 이제 대표 기도를 부탁드렸죠. 그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그 기록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 그 기도문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도문 하셨던 분이 바로 이윤영 의원이었는데 이윤영 목사님이죠. 그분이 조선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창당되었던 그리고 월남에서 서울에서 재건되었던 그 조선민주당의 정통성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조선민주당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엄연히 살아있는 역사고 진실된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좀 정광훈 목사님조차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이윤영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열렸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윤영 목사님이 이윤영 국회의원이 조선민주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은 또 얘기를 안 하시네. 그래서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거예요. 지금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3만 명인가요? 남한에? 5만 명인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남한에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헌법이 그러잖아요. 네? 지금 북한 주민들조차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엄연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정말 제가 그 간절히 바람이 있다면은 지난번에 한 6년 전인가? 지난 그 21대 총선이죠. 21대 총선이 있기 전에 탈북민들이 그때 정당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당을 만든 건 남북통일당이라고. 네. 이 남북통일당 정당을 창당한다기를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있어 내가 그 관계자 몇 분들은 연락을 좀 취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아니 남북통일당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조선민주당을 재건하십시오. 조선민주당으로 창당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네? 북한 주민들과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아니면은 아웃사이드일지라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민주당의 이름으로. 과거 선배들이 이윤영 목사님이 비롯한 그들이 조선민주당이 그 대한민국 국회 초대 국회에 참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죠. 이제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는 일부 그 조직을 이제 처음에 제가 그 10년 전에 재건할 때는 조직도 이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명예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종북 세력이 하도 활기칠 때니까, 네? 박근혜 정부 당시였지만,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그때 공권력이 거의 종북 세력들 상대를 못했거든요. 네? 왜? 표면적으로 약자 코스프레 하는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조직을 일궈가지고 그들 또 맞서 싸우기로 했지만은 지금 또 과거가 틀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그 미군정 하에서는 한마디로 공권력이라는 것이 이미 공권력 내에도 이제 그 남로당 세력들 곳곳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질서 치안이 아예 안 잡혔죠. 그때 그 치안을 대체했던 것이 바로 서북청년단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민의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모든 그 기관들이 다 온전히 돼 있고, 그리고 치안도 다 온전하지 않습니까? 사법기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과거의 서북청년 조직 자체를 재건한다. 솔직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재건을 위해서 저도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 전과도 제가 많이 얻었죠. 저 전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저에 대한 전과는 제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개별 사건으로 이제 총 20범입니다. 서북청년단 목숨 걸고 이 단체를 재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제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도 많은 사건들이 계속 병합이 되다 보면 그 15건이 병합돼서 나중에는 그때 탄핵정국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때 제가 그걸 앞장서서 막 나서는 바람에 내 사건을 다 포기를 했었어요.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 어차피 죽기를 막 각오하고 저 종부세는 맞서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그저 그 정과 뭐 제가 피할 게 아니었죠. 왜 뭐 그 운동권 세력들도 뭐 민주화 외친다고 하면서 걔네들이 뭐 정과 뭐 집시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정과당을 뭐 그네들 훈장점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러지 않을 필요는 없었죠. 종북 세력들과 그 좌익 세력들과 맞서면서 기꺼이 달게 제가 수용했던 그런 정과들이었습니다. 서북청년단의 뿌리였던 조선민주당, 네? 그 서북청년단은 고당 조만식 선생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민주당을 재건하는 데에 탈북 동지 여러분들이 좀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이 조선민주당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가 서북청년단을 재건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정말 뜻있고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탈북 동지 여러분, 정말 역량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 조선민주당을 재건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던 이윤년 목사님이 종로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열릴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던 바로 그 조선민주당 의원이셨던 이윤년 목사님, 부당수였던 분, 그 역사를 재건해 주십시오. 재건하셔가지고 정말 통일 대한민국, 지금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자유 평화 통일, 이 자유로운 이 평화 통일을 위한 정말 구체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이런 준비들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조선민주당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봐요. 국민의힘, 나만이 있는 정당 기대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왜? 그들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한 주민들은 왜 통일을 하려고 해요, 굳이? 통일은 괜히 혼란스럽잖아? 근데 남북이 이대로 가야 되잖아? 남한의 많은 정치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회 지도자들까지도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원하잖아요. 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분들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남한의 정치인들, 남한의 사회운동가들에게 통일을 기대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도 진짜 1세기, 이제 좀 있으면 분단된 지 1세기가 다 돼가잖아요. 벌써 75주년, 80주년이 돼갔는데 내년이면 80주년이네. 분단된 지 45년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당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국회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정당법이 알지 않습니까? 국회 의석이 없어도 그 정당 유지가 됩니다. 조선민주당을 재건해가지고 정말 통일을 위한, 그리고 북한 땅 통일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많은 혼란상들을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각인시켜가지고 지금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말 불순한 거짓된 진보 진영에 쏟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그 좌익 세력들, 좌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 통일 교육합니다. 통일 아카데미라고 교육들 하고 있어요. 학생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 상대로 정교조를 통해 가지고 세뇌 교육 시키고 있어요. 왜곡된 통일관을 주입하고 있다고요. 이런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낮춰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사자잖아요.
네? 북에 고향에 부모님이 있고 고향 북한 땅에 고향 땅에 네?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 통일을 위해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그게 다른 정당 이름이 아니라 조선민주당,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조선민주당. 그리고 고담 조만식 선생의 그 가치를 일깨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북에서 지금 탈북해오고 남한에서 2세들, 탈북민 2세나 신앙민 2세, 3세들 그들도 이 역사를 깨달아야죠.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선민주당을 재건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당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일깨워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이 민주당 지금 정말 희대 사기꾼, 네? 정말 희대 독재자도 저는 독재자가 없죠. 이재명 같은 애들, 저는 이재명 같은 인간한테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고스란히 지금 완전히 뭐 다음은 정확히 당했잖아요. 네? 이런 틀을 깨야 됩니다. 민주당의 거짓된 통일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고 대안 없는 국민의힘의 어떤 교육의 통일 교육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그리고 당사자잖아요. 네? 누구보다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와야 된다라고 외치고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탈북민 여러분들 아닌가요? 조선민주당입니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제가 이 조선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실 서북청년단이 재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10년 전에 재건했던 건 조직이 이제 재건되지 못할지언정 네? 이미 저는 그 역할은 전 다 했다고 봐요. 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했고 이제는 좌익 세력들도요 감히 서북청년단에서 비난 못합니다. 왜? 제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어떤 언론이든 간에 좌익 언론들 저한테 지금이라도 누가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니네들 옳다고 지금이라도 전화해. 공개적으로 언제든지 인터뷰해 줄게. 대응해 줄게. 토론에 나서 줄게. 그들이 피해. 왜?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거짓은 도망가야죠. 어둠의 세력들이 네 감히 빛 가운데 나오려고 기승을 합니까? 빛이 드러났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게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을 제가 재건했던 것도 바로 이 조선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한 광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서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정말 이제 지금 우리 자유애국 진영이 이 어설픈 거짓에 좀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재명, 그 종북 세력들과 이재명과 같은 그 정치 세력들, 그 좌익, 정말 불순한 그 세력들의 공작의 일원이에요. 바로 그게 투개표 부정선거입니다. 투개표 절차에 있어서의 부정선거, 네? 표를 바꿔치기 하고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고 해킹을 해가 결과치를 조작하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하지 못할 그런 미친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선거. 이 선동을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나 공병호, 황교안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게다가 정광훈 목사님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네? 우리 자유애국진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거짓선 옆에 빠뜨리고 있어요. 이 몰상식한 네? 우리가 이 몰상식한 거짓 선동에 빠져버리면요 거짓의 수괴, 종북 세력들, 이재명 같은 희대 사기꾼, 네? 그 정치 세력들, 뭐 정청래, 그놈들한테 우리는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야. 네? 놀림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의 수괴에 맞서는데 우리가 어설픈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자세에서 어떻게 거짓의 수괴에 맞서가지고 이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100점 100패죠. 우리가 오로지 거짓에 맞서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거짓도 검증을 해가지고 털어내고 오로지 진실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이 거짓의 수괴에 맞서가지고 100점 100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게 두려운 거죠. 그 진실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놈들 전략이 뭐냐면 보수진영, 자유애국진영에다가 이 거짓의 씨앗을 뿌리자. 거짓의 씨앗을 퍼뜨려가지고 어설픈 거짓에 매여있게 하자. 그래야만이 감히 거짓 수괴에다가 덤벼들지 못하니까. 이게 그들의 공작이에요. 여러분,
탈북 동지 여러분, 절대 여기 미혹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단언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네? 제가 지난 20년 동안의 구국에 오직 한 길을 걸어왔던 그 모든 것을 제가 담보할 수 있어요. 제 목숨을 걸고 담보하건대, 네? 매 선거 때마다 진짜 부정선거는 있어 왔습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그 종북 세력에 의해서 공작들, 매 선거 때마다 공작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네? 그 진짜 부정선거, 이번에 결과 나왔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몸통이라고 조작한 거. 명백한 부정선거잖아요. 이게 진짜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부정선거, 진짜 부정선거를 감출 목적으로 가짜 투개표 부정선거로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절대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내일은 제가 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